네, 방금 소개받은 독한 양주 옥생교실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왔고요. 이게 휴가철이어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밀린다고 티맵에서 뻥을 쳐가지고 6시에 왔는데 정상적인 시간에 도착해서 9시에 도착해서 그 핫하다는 국밥집에 가서 무려 20분 줄을 서고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혼자 독하게 백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독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서 그 방법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온 거고요. 지사님 몇 분이 이미 제 동영상을 유포하셨다고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용이 약간 비슷할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관심 갖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앞에 좀 화려하게 해주셨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 그리고 상담, 그리고 학습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제가 5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루틴처럼 하고 있는 것 중에 것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다들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들 하시잖아요. 저희 사업자 등록증에 혹시 업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 서비스업이죠. 저희는 교육을 하면서도 어쨌든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홍보와 상담과 학습에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요,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계속 같이 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어떤 걸 어떻게 홍보하실지도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홍보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루도 늦추지 않고 주변의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지도 항상 새롭게 연구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까도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신도시 아파트의 23층에서 공부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현수막을 달아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라고 하지만 다들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줌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요. 제가 맨 처음에 공부방을 차릴 때는 지금은 저희 도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도 조금 적어서 홍보 활동에 조금 많이 매진을 해야 되는 때여서 그때는 안 해본 홍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차에 항상 목장갑이랑 현수막 100개씩이 트렁크에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밤에 나가서 동네에 현수막을 걸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이 되면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다 떼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저녁에 달거나 토요일날 아침에 한번 나가보고 없으면 토요일날 아침에 다시 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항상 아파트에서 나가는 출입구라든지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제일 잘 보이는 곳, 그곳에 항상 달고요. 떨어져도 떨어지나 보다 또 달면 되지, 떼가셨나 보다, 재활용 쓰시겠구나 또 다시면 되고, 한 번에 맞추실 때 100개씩 맞춰두시면 단가도 조금 저렴해지고 어차피 소모성으로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 전단은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 아파트 1층에 보면 요즘 신도시 아파트들은 어떤 업체들을 끼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다행히도 저희 아파트나 저희 앞단지에 있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일정 금액을 내면 일주일 동안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수시로 사용을 하는데 그 게시판에는 전단지를 매번 똑같은 전단지를 끼우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거긴가 봐 하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단의 내용을 계속 바꿉니다. 바탕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어떤 날은 영어만 넣었다가 어떤 날은 수학만 넣었다가 어떤 날은 영수도 넣었다가 계속 바꾸고요. 많이들 아실 텐데 비즈하우스라는 그런 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무료 콘텐츠는 너무들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이 학원 홍보인지 저 학원 홍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저는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조금 차별화가 된 걸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정게시대 현수막은 어느 지역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1일날 모집을 해서 추첨을 하고 게시를 하는데 저것도 제가 매달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고 매달 버릇처럼 신청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학교 앞 슬러시 홍보라든지 아이스크림 홍보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슬러시나 아이스크림 홍보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고요. 옥생교실 아이들 모여라라고 판넬을 들려놓고 저희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다른 친구랑 같이 학교를 하고 오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만 줄 수는 없으니 너 우리 애들 먹는 거야. 너 우리 학원 다니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 겸 해서 슬러시나 아이스크림 홍보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당근 되게 중요하고요. 당근으로 뭐 얼마나 모이겠어 라고 싶지만 당근 프로필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시면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게 되고요. 노출도 더 많이 됩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역 대형 카페 홍보글, 그리고 여긴 저쪽에 쓰여있긴 한데 연관된 건데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수입니다.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말들도 많고 홍보성 글이 너무 많이 도배가 되다 보니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학원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종 지역별로 맞춰서 이제 원장님들 판단하여 하시면 되는데, 저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 옥정 중심상가에 학원이 23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 협력업체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날은 맘카페를 열면 전체 한 페이지가 다 학원 홍보글이 되어서 어머니들이 읽질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 초창기에 맘카페 등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시면 한 6개월 정도는 협력업체로 등록하셔서 홍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요, 아시겠지만 요즘 어머님들은요,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와서 1대1로 대면하시는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을 훨씬 더 선호하세요. 채팅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시고 학원 정보를 보고 전화로만 상담을 하시고 아이만 레벨 테스트를 보내신 다음에 다시 전화 상담을 하셔서 등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머님들이 요즘은 일일이 찾아가서 여기 가서 학원 분위기를 보고 원장 얼굴을 대면하고 보다 톡톡이나 비대면으로 상담하시는 걸 훨씬 더 선호하세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정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상가로 저희가 나가게 되면서 이제 연이어서 하고 있는 거는 아파트 게시판 전단이랑 지정 현수막은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학원 간판 썬팅도 매번 이제 미래인 이미지에 맞춰서 제가 학원 앞 상가 교습소에서 상가로 학원을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저희가 예전에 한솔 플러스였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솔로 썬팅을 정말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학원을 하는 게 최종 꿈이어서. 근데 그러고 있다가 1개월 있다가 고양이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네. 150만 원 들여서 했던 썬팅을 1개월 있다 저 고양이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또다시 갈아엎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썬팅을 해도 되는 거였어요. 이제 본사에서 어떤 강압이 있거나 지사장님이 지금 바꾸셔야 된다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과감히 바꿨던 이유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가 미래인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요.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도 미래인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엎었고요. 인스타그램의 네이버 플레이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네이버 DM으로 상담이 안 오실 거란 생각이 드시죠? 전혀 아닙니다. 엄청난 문의가 오고요. 스마트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은 한 번 올려두시고 정적이 흐르시면 안 되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학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학원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제 일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일상은 아니고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정적이 흐르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지역 내에서 노출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전화 문의가 오시고 DM이나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전화 상담은 필수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저 부분은 꼭 추천드립니다. 23층에서 공부할 때 공부방 모습이고요. 바깥에도 항상 누가 보든 말든 23층까지 누가 올라와서 보겠냐마는 항상 밖에 노출을 시키는 거.
그리고 1층 게시판, 그리고 지정 현수막 게시판. 그건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학교 앞에서 슬러시나 홍보물, 그리고 저희 학원 옆에 피아노 학원이랑 태권도 학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을 등록하는 학생이 저희 학원을 등록하면 첫 달에는 무조건 할인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옆에 원장님들이랑 관장님들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 상가 1층에 부동산이 3개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은 1년 365일 미래엔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제가 떨어지기 전에 항상 거기다 비치를 해두고요. 이사 오시는 분들은 아는 지인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물어볼 때가 계약서 작성하실 때거든요. 그러면 종이컵에 물을 드실 때도 아니면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실 때도 추천해주기가 쉬우시기 때문에 항상 비치해둡니다. 그리고 종이컵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해졌잖아요. 저 눈에도 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홍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떼수건도 엄청나게 네, 가운데 떼수건. 전 다이소도 잘 안 팝니다. 네, 저거는 만들어 찍어주시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을 찾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찾아냈는데 최소가 3,000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목욕탕도 없는데 떼수건 3,000장을 근데 그래 3,000장 중에 1,000장만 내가 써도 그래서 저 멘트를 달아서 나눠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정말 줄을 섰습니다. 네. 왜냐면 저게 제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요. 어쩔 때는 꼭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저 앞에 인쇄하는 것도 제가 장당 50원씩 더 들여가지고 잘 안 벗겨지는 걸로. 네, 왜냐면 물이 닿고 하게 되면 금방 벗겨지는데 저는 저게 계속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사용하실 때마다. 네. 이건 라면 홍보인데요. 이거 저희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라면 홍보는 이제 제가 다른 영어 원장님한테 벤치마케팅을 통해서 얻은 정보여가지고 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옥정동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한 번씩은 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라면을 선택한 이유가요. 스낵면이나 안성탕면 같이 면발이 얇은 거를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뿌셔뿌셔 해먹고 집에 안 가져가요. 네, 근데 진라면 같이 면발이 굵은 건 뿌셔뿌셔 해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진라면을 선택을 했고 저거는 제가 맨 처음에 500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정말 10분도 안 돼서 다 동이 났고요. 네, 줄을 정말 씁니다. 그리고 받았던 아이가 들어가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라면 준다고. 네. 저 홍보 방법은 정말 기발하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원장님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저 라면 홍보는 한번 꼭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이벤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사에서 한때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원장님들 너무 지쳐하셔서 이제 지사장님 하에 이제 회의를 하다가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거를 저희 지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셨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런 이벤트들도 지사 내에서 한꺼번에 하고 소식을 올리는 거나 네이버 플레이스 활용하는 법들도 지사 내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턱에 저 덕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거는 어느 누구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꼭 등록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는 정말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네. 학원의 위치가 좋든 제 실력이 좋든 그거와 별개로 홍보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요. 학원의 위치나 제 실력이 좋아도 홍보가 되어서 알려지지 않으면 오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홍보는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쉬지도 마셔야 되고 정체가 있으셔도 안 돼요. 홍보가 제일 힘들기도 하지만 저게 가장 많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씨앗 토양 목표수는 정하시고 모든 걸 운영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습소 전에 공부방을 할 때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인데 제가 집에서 공부방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 셋이 거실을 저에게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30명을 만들면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꼭 나가리라. 저희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요. 그리고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 이외에는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엄청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꼭 나가리라. 처음 목표는 30명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달성을 하고 교습소로 나갔고, 교습소로 나간 뒤에 그래 50명만 되면 나도 영어까지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수학을 배우지만 영어는 다 다른 데 가서 배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상담을 오실 때 영어는 안 하세요? 영어도 같이 하면 좋은데 동선이 좋아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 나도 50명이 되면 꼭 해보리라. 그래서 50명이 돼서 다시 한번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목표라는 건, 그리고 씨앗 회원이라는 건 있어야지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장님들도 힘이 나고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해 달려가려고 뭔가 노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목표보다는 정말 할 수 있는 목표를 홍보도 끊이지 않게 하시면서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오프는 필수입니다. 밖에 나가서 홍보하시든 인터넷이나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로 홍보를 하시든 둘 다 병행하시는 건 필수예요. 나 인스타도 잘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매일매일 소식 올리고 하니까. 아니요, 밖에 나가서 홍보하시는 것도 필수예요. 저희 부채 되게 예쁘잖아요. 부채 가지고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 어떤 원장님들은 이제 거기다 하리보를 붙이기도 하시고 뭐 사탕 같은 것도 붙이기도 하시는데 저는 들고 나갈 때 제가 나눠주지 않고요. 하굣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저희 원 애들이 와요. 걔네들이 박스에서 10개씩 들고 가서 막 나눠줍니다. 그것도 홍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희 학원이 자랑스러워 와 여기 우리 다녀 빨리 이거 가져가 이거 아무나 못 주는 거야 몇 개 없어 저희 아이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즐겁게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온오프 라인의 홍보는 항상 같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아이들을 시켜서 홍보를 하네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거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홍보라는 게 오늘은 좀 날도 더운데 지금 어떻게 나와서 부채를 나눠줘. 그 절대 땀을 흘리면 나눠주면요 어머님도 와서 받아가세요. 어머님들이 와서 가져가시기도 하거든요. 홍보는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정말 필수입니다. 4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재본생들의 학습 결과 보시면 저 뒤쪽에도 이제 재본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시잖아요. 재본되어 있고 교재가 끝난 것들 그리고 학습 분석표는 반드시 원생이 5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진 않습니다. 꼬박꼬박 몇 개월에 한 번 전화를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입회하실 때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님 저는 매달 상담 결과를 전화로 상담드리는 그런 친절한 선생은 아닙니다. 근데 매번 끝날 때마다 교재가 끝나고 학습 결과물을 집에 가져가서 보시고 그걸 보시면 제가 전화를 안 드려도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도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 학습 결과물은 반드시 집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그게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저희의 홍보 전단지처럼 홍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한대 이만큼씩 한 달에 하는 게 이만큼 정도래 등등 그게 홍보물이 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 결과물이랑 학습 분석표는 꼭 작성하셔서 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이 230개가 있어요. 저희 중심상가 쪽에 가면 그 안에도 미래인이 꽤 있고 근데 신도시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도시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아서 무조건 이제 네이버로 서치를 해서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옥정동 수학만 쳐도 항상 첫 페이지에 떠 있어요. 근데 전화를 주시는 거면 또 네이버 플레이스 보고 전화 주셨구나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학원 전화 받으면 네이버가 연결해 드립니다. 이러고선 전화가 와요. 그러면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혹시 저희 학원 위치는 아세요? 저희 학원 정보는 다 보신 거죠? 네. 근데 저희 어머니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라고 제가 탐색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이 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럼 저하고 상담하셔도 되는데 상담하시고 날짜를 다 잡고 상담을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저는 바로 등록을 하질 않아요. 입회 신청서라든지 결제를 바로 하진 않고요. 건너편에 학원 보셨죠, 어머니? 네,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머니 아이랑 4-5군데 정도는 찍어서 가서 한번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난 뒤에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왜냐면
지금 이 상담법이 어머님한테도 어떤 신뢰감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어쨌든 입회시키려는 것보다 어쨌든 내 아이를 먼저 생각해서 말을 해주는 거라는 신뢰감도 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원생들은 들어와서 한두 달 정도 이제 이 지역에 조금 익숙해지면 어머님들이 슬슬 들썩들썩 하세요. 여기서 듣는 거 있는데 그 학원이 또 이렇대, 저 들으면 또 저 학원이 그렇대. 그럼 분명 옮겨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1, 2월간 저희 시스템, 저희 학원 루틴에 맞춰서 이 아이를 훈련시킨 게 결국 무산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다 알아보시고 오실 수 있으시면 오시고, 다른 학원이 맞으시면 그 학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톡톡이나 인스타 DM 등으로 오는 상담이에요. 실제로 이것들은 모두 다 입회를 이루어졌던 것들이고요. 저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편이에요. 수업 시간 중에 어떻게? 그러면 제가 저희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질문을 하시고 제가 10분 내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수업 중이라 이런 멘트가 나가게끔 설정을 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고, 저녁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오면 무조건 답변은 바로바로 드리고요.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대답이 없더라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클로징을 꼭 합니다. 그 어머님이 그 클로징 뒤에 어떤 답변이 없더라도 저는 예의를 갖춰서 마지막까지 클로징 멘트를 써요. 그것도 학원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학년제, 무타임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100명이 조금 넘어서 채점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100명까지는 저 혼자 수업을 했는데요. 저희 교실에 16개의 책상이 있어요. 근데 매 타임 16개는 다 찹니다. 그래서 1시부터 8시까지 저는 수업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학년제, 무타임제 수업이라서 모든 학년이 섞여져 있고 단 초등과 중등만 분리되어 있어요. 5시부터는 중등 시간이고 그 앞 시간만 초등 시간이고요. 저희 교실에는 2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라기보다 첫째는 저희는 반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에 한 명씩의 반장이 있습니다. 그 반장이 하는 일은 신입 원생이 들어오면 그 원생은 저희 학원 루틴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그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른 친구들을 코칭하거나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입 원생이 들어오는 날에 반장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 원생은 반장 옆에 앉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반장이 모든 걸 알려줍니다. 자, 저기 뭐가 있고 오면 저걸 꺼내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도장을 찍어주고 저저저저. 그리고 이 아이도 학습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을 모두 다 반장에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입 원생이 와도 이제 수업하는 루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반장은 아무나 될 수도 없고요. 반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결석도 없어야 되고요. 맞춤 학습도 9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단원 평가도 85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반장이라는 완장도 있어요. 그 완장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중등 아이들도 자기가 정말 뭐가 된 듯이 으스으스 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자존감도 높여주고요. 분위기 살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주도 하시면 개념 설명이 없나요? 아니요, 개념 설명 하죠. 저는 개념 설명과 세 번째 틀린 오답에 대해서만 1대1로 앉아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교실에는 금지어가 있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교실은. 저게 어떻게 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별로 그게 훈련시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일주일이 걸리는 아이도 있고 2주 정도 걸리는 아이도 있는데 저희는 질문을 할 때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식을 세워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뒤에를 모르겠어요 라든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이게 제가 수업하는 거에도 필요로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 능력도 떨어질 뿐더러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100명을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줬다, 얘가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까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세 가지 색연필을 사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빨간색을 쓰잖아요. 빨간색이 틀리면 그 다음 파란색을 쓰는데, 파란색을 쓸 때는 제가 파란 색깔 볼펜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줄을 쳐서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다시 고쳐요. 근데도 모르겠어 주황색으로 또 틀리면 그 밑에는 빨간 색깔 볼펜으로 힌트가 될 만한 다른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써줍니다. 그래서 맞으면 끝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대1 책상에 와서 앉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모르겠어요라는 말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이들은 훈련하기가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내성적이어서 말도 잘 못하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 질문도 잘 못하겠고, 그런 아이들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제 앞에 3개의 책상이 나란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는 성향별로 제가 일주일 정도 제 앞에 앉혀둡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요. 질문도 못하고 염두를 또또또 두들기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네. 그럼 여기까지만 식을 한번 써볼까? 라는 식으로 유도를 시키고요. 그게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훈련하면 다 됩니다. 강아지는 아니고요. 애들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약하고 질문도 못하는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책상 앞에 앉혀서 항상 보고 있고요. 상담할 때 보고 레벨 테스트 할 때 보면 아이의 성향이 그래도 대충은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반장에게도 귀뜸을 해줍니다. 말이 좀 없는 친구 같아. 물어보는 게 쑥스러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수업입니다. 금요일은 수업하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에 결석을 했다거나 하면 금요일날 따로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보충이 없기를 바라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결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합니다. 네. 초등은 주 4일에 60분 수업이고요. 중등은 주 3일에 90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실 입구인데요. 입구를 들어가면 이렇게 통로가 있고, 이쪽 옆에는 이제 교재 전시되어 있고, 저기 아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에 아이가 이제 수업 전에 대기를 한다거나 숙제를 한다거나 하는 공간이고, 이렇게 저희 수업하는 교실이에요. 보시면 제 앞에 책상이 이렇게 2개 있잖아요. 지금 저 옆에 1개가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란히 앉게 되고요. 저 바구니들은 채점 전 바구니와 채점 후 바구니 2가지예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를 풀면 채점 전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맞춤학습을 푸는 동안 제가 개념 플러스를 채점을 하고 채점 후 바구니에 다시 넣습니다. 그럼 맞춤학습을 가지고 채점 전 바구니에 넣고 채점 후에 있는 자기 개념 수업을 가지고 가서 오답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60분이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60분 내내. 잠깐 멍하니 선생님을 기다리거나 하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급동이지 않은 이상은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수업 전에 다 물 먹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서 60분 동안은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은 아니고요. 그렇게 수업합니다. 네. 모든 교구도 선생님 뭐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끔 아이들이 보는 곳에 다 비치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전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저만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비치해 두고요. 각도기 뭐 전부 다 자, 그리고 연필 지우개도 다 앞에 비치해 둡니다. 혼자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고, 혼자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또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재장이고요. 지금은 저기 옆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파일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맞춤학습을 끝나고 단원평가, 프린트 교재가 끝난 거를 안에 철할 수 있게 되어 두고요. 파일을 중심으로 앞에 쪽에 책이 끝난 거, 뒤쪽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들을 꽂아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좀 2, 3년이 된 아이들은 교재를 집에 잘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교재장이 터질 때쯤 이제 한 번씩 집에 보내기도 하고, 어머님들도 제가 맞춤학습은 꼬박꼬박 보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가져가기 싫어하셔도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들고 가기 싫어하면요, 어머님이 결제하러 오실 때라도 어머님 손에라도 쥐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보내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 저는 개념 플러스에 1, 2호랑 7, 8호가 예습교재잖아요.
저는 예습 교재를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1, 2호 예습 교재 끝나고 본 교재가 들어갈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예습 교재가 앞에 부분에 설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습 교재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합니다. 찾아봤어? 1호 책에 찾아봤어? 2호 책에 찾아봤어?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되니까요. 찾아보게 하고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난 뒤에 그 예습 교재가 집으로 갑니다. 네, 그것도 상담 시에 꼭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1월달 끝났는데 왜 맞춤학습 교재만 있어요? 왜 교재는 없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언급드립니다. 이게 저희 아이들 바인더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4학년 아이들은 특히 저 삼각자, 이거 저희 세트로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줍니다. 왜냐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단어를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각도기 가질러 저하고 각국하고 너무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네, 같은 단원에 비슷한 시기에 나갈 때는 그냥 개인 물품으로 지급해주고요. 저걸 꼭 이름을 붙여서 주고 저 뒷면에는 저희 학원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저거를 제가 2개씩 주고요. 하나는 학교에서 쓰고 하나는 학원에서 쓰게 해요. 그럼 학교 가서도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홍보가 됩니다. 이건 중등 아이들 교재고요. 기본이랑 개념이랑 유형 교재는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양특강이나 마스터 교재는 이제 아이들 성향별로 그리고 진도별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등 학습에 네, 요즘 교과서 맞춤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좋거든요. 정말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에서는 저 앞전에 있었는데 유형 마스터 교재라고 아시죠? 유형 마스터 교재는 정말 아이들 평가에 엄청난 학교의 수행평가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교재 중에 하나여서 저는 4학년도 발행해 주셨으면 하는 약간 바람이 있을 정도로 좋은 교재라 추천드려요. 저는 교재가 끝나면 제가 제작한 저 완부부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약간 있어 보이는 걸 좀 좋아해서요. 뭐든 네, 학원 이름이 빡빡 박힌 걸 티내서 집으로 보내고요. 홍보할 때도 죄송하지만 미래보다 학원 이름이 더 크게 해서 네. 앞에 좀 지나갔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넘기죠? 제가 할까요? 슬라이드가 백그램에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백그램에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앞에 네네. 어디까지 할까요? 예, 앞에만 한 번만 더. 예. 뭐 더 할까요? 유형 익히기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싫으실걸요? 왜냐면 한 아이가 30분 동안 자리에 계속 제 앞에 있어야 돼요. 유형 익히기 아시죠? 저는 유형 익히기를 아이 성향별로 풀리는데요. 안 풀린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아이들은 한 페이지씩 풀립니다. 유형 익히기 단원이 되면. 근데 정말 힘든 아이들은 2문제씩만 나가요. 네. 그렇다라고 해도 진도가 늦진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 2문제를 나가면서 프린트 교재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유형 익히기까지 갔다는 건 그 단원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유형 플러스나 익힘책 플러스나 단원 평가까지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 안 되는 아이들은 2문제 정도만 풀리고 나머지 부분을 프린트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유형 익히기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옆에 이렇게 다 저렇게 8번 문제처럼 8-1번도 소제목으로 1, 2, 3번을 다 쓰지 않으면 깨끗하게 다시 돌려드려요. 색연필로 채점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 결과가 저렇게 없으면 채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보란듯이 저렇게 옆에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여기다 계산해서 와라고 하고 이 아이처럼 이렇게 계산한 흔적이 다 있어야지만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 도장은 아이들이 등원하면 교재를 가지고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 성향별로 이 아이는 2장, 3장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면 아이들은 거기까지 풀어서 채점전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까지 풀어요? 오늘 몇 장 풀어요? 그런 질문도 전혀 하지 않게끔. 제가 사용하는 도장들입니다. 네. 매 수업 시간에 다 쓰는 거고요. 저 맨 끝에 있는 하얀 바구니에 있는 건 아이들이 가져다 찍습니다. 네.
이 도장은 제가 매일 쓰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계산시조 통분 이런 것도 채점 시에 제가 다 찍어줍니다. 말합니다. 말은 하긴 하는데요. 수업할 때 말해요. 말하는데 저런 말들은 너무 불필요한 말들이고, 통분 안 했네, 약분 안 했네, 이 얘기 입버릇처럼 하기보다 도장 꽝 찍혀 있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약분해서 가지고 오고요. 약분만 안 했어. 답은 맞았는데, 계산 답은 맞았는데 약분만 안 했으면 빨간색으로 채점하는 타임인데도 저는 그 문제는 파란색으로 채점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채점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아이들이 도장을 안 봐요. 빨간색 동그라미만 보고 다 맞았냐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파란색으로 채점을 합니다. 저 끝에 있는 도장들은 시계 도장도 있고, 조억만, 그 큰 수에 해당하는 자릿수 도장도 있고요. 나눗셈, 수직선, 시간, 센티미터, 덧셈, 뺄셈, 그런 수식의 도장들이 있는데, 저건 아이들이 가져다 찍고 계산해요. 왜냐면 제가 계산 과정에 없어서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채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집에 안 가시니까. 네. 이렇게 시계 도장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저기 단위 쓰기, 제가 저렇게 도장 찍어 두잖아요. 네. 이제 어머님들이 다 받아보셨잖아요. 이런 것쯤은. 그죠? 네. 그래. 예. 그럼요. 네. 사랑합니다. 예. 대꾸해주기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해주면 고마운. 시험 성적들은 어쨌든 결과물이 좋아야지만 저도 기분이 좋고 어머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고, 그게 또 홍보나 소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이나 모든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독하게 수업을 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러다 보니 결과는 거의 좋은 편이에요. 결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요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결석은 절대 제가 금요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요, 보충을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어떠한 이유든, 정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어떤 안 좋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선생님 저 이번에 여행 가서 라던가 갑자기 아이가 가기 싫대요 라던가 등등의 모든 사유를 불구하고 한 달에, 그러니까 3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는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거는 저희 학원의 규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결석은 절대. 그리고 아이들조차도요, 저희 학원 아이들은 불금이에요. 오기 싫어요, 금요일날. 불금이에요. 저 오기 싫어요. 태권도 가서 뛸지언정 학원은 오기 싫거든요. 금요일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석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어 선생님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금요일에 쉬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 레벨은요, 다들 레벨 테스트 하시면 거기에 시작 레벨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한 단계 정도는 낮춰서 시작을 합니다. 낮춰 시작을 하는 게 아이들의 자존감도 조금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레벨을 올릴 때 일부러 대놓고 크게 얘기해줘요. 주영아, 너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레벨 하나 올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괜찮겠어? 어느 누구도 싫다는 아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많이 틀릴 수 있어. 처음에는 레벨이 높아졌잖아 라고, 레벨 높아졌다는 거 한동안 강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신기하지만 아이들의 변화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하는 건요, 저는 레벨을 무조건 올리진 않고요. 만약에 3레벨의 아이의 15문제씩 출제를 했다면 진짜 좀 높일 때가 됐나 싶으면 그 다음에는 같은 시간 내에 20문제에서 25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 문항수를 먼저 늘립니다. 그래서 그게 소화가 되면 그 다음 주에 레벨을 높여줘요. 그래서 저는 레벨을 높일 때가 됐고 나서 바로 높이지 않고요. 문항수를 더 늘려서 시간 내에 문제 해결 능력이 똑같은지를 확인한 뒤에 레벨을 올립니다. 이게 갑자기 레벨이 높아지면요, 오답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조금 자존감이 떨어져요. 저는 미래 수학을 감행하기 전에 공부방을 차릴 때 솔직히 옥정신도시에 입주를 하면서 공부방을 차릴 생각으로 입주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저희 3남매를 집에서 홈스쿨링 학교는 보내고요.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그냥 제가 가르쳤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가
주변에 봤더니 아직 신도시라서 공부방이나 학원이 많이 형성이 안 되었을 때여서 공부방을 차리게 된 거였는데, 공부방을 차리기 전에, 그러니까 한솔 플러스 수학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19개의 브랜드의 지사장님을 모두 만났어요. 네,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죠.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저기 5, 6년 전이니까. 일주일에 걸쳐서 모두 다 만나고 선택한 게 한솔 플러스 수학이었고요.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저도 한 50명 됐을 때 너무 정체기가 심해서 이번엔 조금 올라나 보다 하면 한두 명이 뭐 이사 간다고 빠지고 쉬고, 이렇게 해서 정체기가 조금 심할 때 대표님이 귀를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흔들려서 사진